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호루라기 소리가 정적을 가릅니다. 복도 끝 교실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 사람의 실루엣. 검은 체육복을 입은 여교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어둠보다 깊고 차가웠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내가 날 끝내려 했다고? 카메라에 찍힌 영상 속 남학생은 벌벌 떨며 고개를 듭니다. 그땐 선생님이 그럴 줄 몰랐어요. 그녀가 웃습니다. 아주 서늘하게. 그러니까 이젠 나도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기간제 교사가 문제투성이 학교에서 벌인 조용한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블랙라인 그녀는 선을 넘었다. 지금 시작됩니다. 3월의 봄바람이 불어오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한울상업고등학교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차일영은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벌써 몇몇 교사들이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었고 그녀가 들어서자 시선들이 하나둘 그녀에게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간제로 근무하게 된 차일영입니다. 그녀의 인사에 몇몇 교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한 듯 자신들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교무부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간단한 안내를 해주었지만 그의 표정에서도 또 다른 기간제 교사라는 식의 시큰둥함이 느껴졌습니다. 체육 담당이시죠? 여기 아이들 좀 까다로운데 적당히 하세요. 너무 엄하게 하면 민원 들어와요. 차일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런 상황에 익숙했습니다. 여러 학교를 거치며 느낀 것이지만 기간제 교사에 대한 시선은 어디나 비슷했습니다. 임시직이라는 꼬리표, 그리고 그로 인한 미묘한 차별. 첫 수업을 위해 2학년 3반 교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차일영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운동장에서 몇몇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여기도 만만치 않겠네. 차일영은 속으로 생각하며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체육을 담당하게 된 차일영 선생님입니다. 교실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고 뒤쪽에 앉은 학생들은 큰 소리로 떠들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인사에 반응하는 학생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대부분은 그녀를 무시하거나 힐끔거리며 품평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반장 이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선생님 오셨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의 기색이 역력했고 몇몇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수업 시간이니까 휴대폰은 정리해주세요. 차일영의 말에 이도현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애들은 원래 이래요. 적응하셔야 해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차일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간제 선생님들은 보통 얼마나 버티시나요? 교실 안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몇몇 학생들도 휴대폰을 꺼내 그녀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일영은 침착하게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그저 조용히 학생들의 행동을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촬영은 중단해주세요.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진짜 재미없으시네요. 이전 체육 선생님은 우리랑 잘 지냈는데. 이도현이 휴대폰을 내리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다른 학교에서도 이렇게 하셨나요? 차일영은 칠판에 자신의 이름을 적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러 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에너지가 넘치는 학생들도 많이 만났어요. 에너지가 넘친다고요? 뒤에 앉은 오채린이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문제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실 안의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교사를 시험해보려는 듯 더욱 도발적으로 행동했고 차일영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첫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차일영은 복도에서 다른 교사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또 새로운 기간제 선생님이 오셨네요. 이번엔 얼마나 버틸까요? 2, 3개월? 체육 담당이라고 하던데 2학년 3반 애들한테 당하면 금방 나가실 거예요. 그 반 애들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이도현이 어머니가 워낙 무서우시기도 하고 차일영은 그 대화를 들으며 교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교사들은 그녀가 들어오자 급히 화제를 돌렸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 앉아 수업 준비를 하는 동안 차일영은 첫 수업에서 만난 학생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이도현이라는 학생이 그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겉으로는 반항적이고 건방져 보였지만 그의 눈빛 깊숙한 곳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교무실은 한적해졌고 차일영은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잠시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깊숙이 묻어두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오후 수업을 마치고 퇴근할 시간이 되자
차일영은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수업을 위해 기구들을 점검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텅 빈 체육관에서 혼자 일하는 동안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여기서도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체육관을 나서며 차일영은 복도 벽에 붙은 학교 현황판을 보았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학생 상담, 진로 지도 등 좋은 말들이 적혀 있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학교를 거치며 이런 상황에 익숙해졌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일영은 편의점에 들러 간단한 저녁거리를 샀습니다. 혼자 사는 원룸에서 혼자 먹는 저녁, 그리고 다음날 수업을 위한 준비. 이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기간제 교사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진짜 이야기를. 그리고 어제까지의 조심스럽고 적응하려던 모습은 사라지고 마치 전장에 나서는 군인처럼 단단하고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2학년 3반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제멋대로였고 체육복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체육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도현은 여전히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고 몇몇 학생들은 아예 운동화도 신지 않은 채 슬리퍼를 신고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오늘 뭐해요? 축구. 선생님, 저 몸이 안 좋아서 견학할게요. 체육복 안 가져왔는데 어떻게 해요? 학생들의 불평과 변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차일영은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체육관 중앙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호루라기를 꺼냈습니다. 삐.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학생들은 깜짝 놀라 일순간 조용해졌고 차일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두 이쪽으로 집합.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제의 부드러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명령하는 듯한 강한 어조가 체육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학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그녀 앞으로 모였습니다. 오늘부터 체육 수업의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첫째, 체육복은 필수입니다. 둘째, 휴대폰은 사물함에 보관합니다. 셋째, 견학은 의사 진단서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선생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도현이 반발했습니다. 어제는 안 그러셨잖아요. 차일영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제는 여러분을 관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진짜 수업입니다. 체력 측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팔굽혀펴기부터. 학생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울상업고에서 체력 측정이라니.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전 체육 교사들은 대부분 축구나 농구 같은 가벼운 운동만 시켰는데 갑자기 체력 측정이라니 황당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오체린이 말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안 시켰는데요. 저는 다른 선생님이 아닙니다. 차일영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팔굽혀펴기 자세를 잡으세요. 학생들은 마지못해 바닥에 엎드렸지만 대부분이 제대로 된 자세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차일영은 한 명씩 자세를 교정해주며 정확한 팔굽혀펴기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팔굽혀펴기 5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개요? 이도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까짓 것쯤이야. 하지만 막상 시작하자 학생들은 금세 지쳐갔습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터라 제대로 된 팔굽혀펴기 5개도 힘들어했습니다. 이도현조차 3개를 채우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은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체육 시간이니까 운동을 해야죠. 차일영은 학생들의 불평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체력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오래 달리기, 높이 뛰기까지. 학생들은 점점 지쳐갔고 이도현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분 동안 체육관을 뛰겠습니다. 8분이요? 학생들이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체력이 이 정도로 약해서는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차일영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은 마지못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하며 천천히 걸었지만 차일영의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점점 속도를 올려야 했습니다. 3분이 지나자 몇몇 학생들이 숨을 헐떡거리기 시작했고 5분이 지나자 이도현이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었습니다. 7분째, 이도현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과호흡 증세를 보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놀라며 그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도연아, 괜찮아? 선생님, 도연이가 쓰러졌어요. 학생들은 차일영을 원망하는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이도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물병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천천히 마시세요. 호흡을 고르고. 차이령은 이도현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호흡을 도왔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의외로 부드러웠고 목소리에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에는 다 이래요. 이도현은 물을 마시며 천천히 호흡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차이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차이령이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넌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아이야. 단, 책임질 줄 알게 되면. 그 말을 들은 이도현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어른도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항상 문제야, 말썽쟁이라는 소리만 들었는데 이 선생님은 자신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체육관을 나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어제까지의 무시나 조롱이 사라지고 대신 당황스러움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이 새로운 체육 선생님은 분명히 평범한 기간제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차이령은 홀로 체육관에 남아 기구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충격을 주고 기존에 편안했던 패턴을 깨뜨리는 것. 이제 진짜 교육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어려운 시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체력 측정 수업이 있던 날 저녁, 한울상업고 학생들의 단체 채팅방은 난리가 났습니다. 차이령의 강도 높은 수업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고, 곧 누군가가 그날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야, 이거 봐. 새로운 기간제 선생님 완전 미쳤다. 체력 측정이라니. 여기가 군대야? 도연이 쓰러지는 거 봤어? 완전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도현은 집에 돌아가서도 그날 일을 생각하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차이령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넌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아이야. 하지만 친구들의 메시지를 보니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가 저 여자 뒷조사 좀 해봐.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오체린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내가 해볼게. 예전에 어느 학교에서 왔는지부터 알아보자. 그 주말 몇몇 학생들이 모여 차이령을 조롱하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녀의 수업 모습을 편집하고 군대 음성을 덧붙여 마치 코미디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틱톡과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했습니다. 영상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한울상업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공유하며 조롱했습니다. 댓글에는 악의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기간제 주제에 폼 잡네 크크크. 어차피 몇 개월 후에 나갈 텐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해. 학생들한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완전 독재자 같은데. 월요일 아침, 차이령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영상이 조회수 1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교무실에서 몇몇 교사들이 휴대폰을 보며 수근거리는 모습이 보였고, 그녀가 들어서자 급히 화면을 감췄습니다. 차 선생님, 혹시 교무부장이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차이령은 상황을 직감했지만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앉아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 시간, 교실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학생들은 그녀를 보며 킥킥거렸고 누군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며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선생님, 인터넷에서 유명해지셨던데요? 이도현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틱톡 스타 되신 거 축하드려요.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차이령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학생들의 시선에서 어제까지와는 다른 악의가 느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오전 10시쯤 교장실로 급히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교장실에 들어서자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교장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도현의 어머니 민서진이었습니다. 차 선생님, 앉으세요. 교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민서진이 차이령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도현 어머니입니다. 선생님 때문에 오늘 이렇게 왔네요. 무슨 일인지요? 무슨 일이냐고요? 민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아이한테 뭘 했는지 모르시나요? 체력 측정이라며 애들을 혹사시키고 우리 도연이는 과호흡으로 쓰러뜨리고 교장이 중재하며 말했습니다. 차 선생님, 수업 강도가 좀 높았던 것 같은데 교육과정에 맞는 정상적인 체육 수업이었습니다. 차이령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상적인 수업이요? 민서진이 휴대폰을 꺼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수업인가요? 인터넷에 우리 애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 민서진은 틱톡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편집된 영상 속에서 차이령의 모습은 과장되고 왜곡되어 있었고 학생들을 괴롭히는 악독한 교사처럼 보였습니다. 이 영상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당장 사과하고 수업 방식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만두세요.
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차이령을 바라봤습니다. 차 선생님, 학부모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니. 교장 선생님, 차이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기초 체력 향상은 체육 교육의 기본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수업 내용을 왜곡해서 편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곡이라니, 민서진이 흥분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차이령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저도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다음 날 학생들이 등교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물함 곳곳에 A사 용지들이 붙어 있었는데 그 안에는 틱톡 영상에 달린 댓글들이 실명과 함께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김 기간제 주제에 폼 잡네 크크크 한울상업고 3학년? 박 어차피 몇 개월 후에 나갈 텐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해 한울상업고 2학년? 이 완전 독재자 같은데? 한울상업고 3학년? 학생들은 경악했습니다. 익명이라고 생각하고 남긴 댓글들이 모두 실명으로 공개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각 댓글 옆에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였습니다. 김 학생 최근 3개월간 체육 수업 참여율 12%, 체력 측정 미참여. 박 학생 흡연으로 학생부 기재 3회, 체육복 미지참 상습범. 차이령은 디지털 네이티브인 학생들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라인에서 익명성 뒤에 숨어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데 익숙했지만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의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복도에서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디를 다 알아냈지? 선생님이 해커야? 완전 무서워. 이도현은 자신의 사물함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의 댓글도 거기 있었고 옆에는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도현 학생 반장이면서 솔선수범하지 못함. 하지만 리더십 잠재력과 영향력 보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면 그부들에게 긍정적 영향 가능. 다른 학생들의 메모는 대부분 비판적이었는데 유독 이도현의 메모만은 달랐습니다. 질책과 함께 가능성을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교무실에서 교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차 선생님, 이거 좀 과하신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충격받을 것 같은데. 차이령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행동도 현실의 연장입니다. 책임감을 가르치는 것도 교육이죠. 오후 수업 시간, 교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차이령을 조롱하지 않았고 대신 조심스럽게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분명히 평범한 기간제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팀워크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차이령이 말했습니다.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체육관에서 진행된 팀 게임에서 학생들은 점차 진지해졌습니다. 차이령의 지도하에 협력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도현은 팀장 역할을 맡아 다른 학생들을 이끌었고 차이령은 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이도현이 차이령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제 사물함에 붙은 메모.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의 잠재력을 의심한 적은 없어. 차이령이 대답했습니다. 다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야. 이도현은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인정해주는 어른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민서진은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고 더 큰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이령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틱톡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오체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이령의 정체를 밝혀내겠다는 집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휴대폰을 들고 인터넷을 뒤졌고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 연락해 차이령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언니, 혹시 차이령이라는 기간제 체육 선생님 알아? 우리 학교로 오기 전에 어디서 근무했는지. 체육 선생님 중에 군대 출신 있다던데. 혹시 그 사람이야? 완전 군대식으로 수업하거든.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오체린의 수사망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발견한 글이었습니다. 혹시 707 특임단 출신 체육 선생님 계신가요? 진짜 대단하다던데. 오체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707 특임단. 그녀는 즉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보는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고 단편적인 내용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대테러 작전, 해외 파견. 오체린은 흥분했습니다. 자신이 중대한 비밀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오체린은 수업이 끝난 후 차이령을 몰래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일상을 관찰하고 혹시 과거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 했습니다. 그날 저녁 차이령은 혼자 체육관에 남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텅 빈 체육관에서 걸레질을 하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중동 지역의 한 건물. 인질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차이령은 팀의 일원으로 그 위험한 임무에 참여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그날 그 건물에서 내가 목격한 걸 아무도 몰라. 나는 사람을 살렸고 그 대가는 이 고요함이었다. 작전은 성공적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차이령은 마음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전쟁과 폭력에 지친 그녀는 결국 전역을 선택했고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교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기억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체육관의 정막 속에서 차이령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때 체육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이령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윤세우 미술교사가 두 잔의 커피를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혼자 일하시네요. 커피 한 잔 어때요? 윤세우는 말없이 차이령 옆에 앉아 커피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체육관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따뜻한 커피 향기가 퍼졌습니다. 힘드시죠? 윤세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차이령이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여기 아이들은 겉으론 거칠어 보이지만 사실 상처받기 쉬운 아이들이에요. 윤세우가 말했습니다. 특히 이도현이는 더욱 그래요. 차이령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도현이가 어떤 아이인가요? 겉으로는 반항적이지만 사실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아이예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늘 바쁘시니까. 윤세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차이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그녀도 이도현의 진짜 모습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여기 오게 되셨어요? 윤세우가 물었습니다. 차이령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말할 수는 없었지만 완전히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이 좋아서요. 윤세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실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다시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처음으로 차이령은 이 학교에서 진정한 동료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윤세우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한편 체육관 밖에서 오체린이 숨어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이령의 일상을 감시하던 중 우연히 목격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단서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뭔가 있을 텐데. 분명히 숨기고 있는 게 있어. 오체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욱 적극적으로 차이령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학교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이령의 체육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반발심은 점차 호기심으로 바뀌었고 일부 학생들은 진짜로 운동 실력이 늘어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오체린의 수사는 계속되었고 민서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차이령을 학교에서 몰아낼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체육관에서 홀로 남은 차이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자신의 과거가 언젠가 드러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두 달이 지나면서 한울상업고의 분위기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이령의 체육 수업은 여전히 강도가 높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반발과 조롱은 사라지고 대신 진지한 참여 의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변화를 보인 것은 이도현이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체력 측정에서 쓰러졌던 그가 이제는 반 전체를 이끄는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오늘 윗몸 일으키기 목표는 30개야. 다들 집중해. 체리나, 자세가 틀렸어. 이렇게 해야 돼. 체육관에서 들려오는 이도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건방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진짜 반장다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차이령은 그런 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다들 많이 늘었네요. 차이령이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비해 체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어요. 학생들의 얼굴에 뿌듯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체력은 크게 향상되었고 이는 단순히 신체적인 변화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과 성취감,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노력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다음 주에 체력 측정 시험 볼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요. 차이령은 놀랐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체력 측정을 요청하다니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다음 주에 중간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이도현은 혼자 학교를 나와 어떤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작은 단독주택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문 너머로 들려오는 조심스러운 목소리. 이도현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비야, 나야, 도현이.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조금 열리며 백은비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밝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뭐하러 왔어? 미안해. 이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은비야. 백은비는 문을 더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도현의 표정에서 진심을 느꼈는지 완전히 문을 닫지도 않았습니다. 1년 전에 내가 너한테 한 짓들 변명할 생각은 없어. 다만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1년 전 이도현은 무리를 이끌고 백은비를 괴롭혔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스트레스와 분노를 더 약한 아이에게 풀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백은비는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백은비의 목소리에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계셔. 차일용 선생님이라고. 이도현이 말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아이가 될 수 있다고. 백은비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도현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봤어. 내가 정말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내가 잘못한 일들을 인정해야 한다고. 이도현은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쓴 편지야. 내가 받고 싶지 않으면 안 받아도 돼. 다만 내 마음만은 전하고 싶었어. 백은비는 한참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은비야,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해. 이도현은 깊게 고개를 숙이고는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백은비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적어도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교무실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차일용에 대한 교사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무관심과 의심은 사라지고 대신 호기심과 존경의 기색이 보였습니다. 차 선생님, 2, 3반 애들이 요즘 많이 달라졌던데요? 담임교사가 물었습니다. 수업 태도도 좋아지고 다른 과목에서도 집중력이 늘었다고 하던데요. 특히 이도현이 학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말썽만 피웠는데 요즘은 다른 애들까지 챙기고. 차일용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이 원래 좋은 아이들이었어요. 다만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했을 뿐이죠. 교무부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신 건가요? 2, 3반은 역대 최고의 문제반이었는데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그냥 학생들을 믿어주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교사가 차일용을 좋게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그녀를 의심스럽게 바라봤고 특히 베테랑 교사들 중 몇몇은 기간제 교사가 이렇게 주목받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겨우 2달 만에 애들이 바뀐다고. 뭔가 수상해. 분명히 다른 방법을 쓰고 있을 거야. 기간제 주제에 너무 나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결과는 좋잖아요. 애들이 많이 달라졌는데. 결과가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해.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차일용의 성과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변화가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 차일용이 홀로 급식을 먹고 있을 때 윤세호가 다가왔습니다. 요즘 학교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네요. 선생님 덕분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스스로 변한 거예요. 차일용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계기를 만들어주신 거죠. 이도현이 특히 많이 바뀌었어요. 어제는 청소 시간에 솔선수범해서 화장실 청소까지 했다니까요. 차일용의 얼굴에 미소가 스며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원래 리더의 자질이 있었어요. 다만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했을 뿐이죠.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모두 포기했었는데 차일용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자신이 군대에서 배운 리더십 이론을 위기 상황에서 사람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는 법을 그런 것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 학교를 다니며 많은 학생들을 만났거든요. 윤세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차일용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오후 체육 수업 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도현이 앞에 서서 구령을 외쳤고 다른 학생들이 따라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차이령은 체육관 입구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감동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체육복도 제대로 입지 않던 아이들이 이제는 스스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뭐 할까요? 이도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예전의 건방진 어조는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늘은 팀 경기를 해보겠습니다. 농구 시합 어떤가요? 좋아요. 학생들이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농구 시합이 시작되었습니다. 차이령은 단순히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팀워크와 스포츠맨십을 가르쳤습니다. 실수를 한 팀원을 격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승부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도연아, 혼자 하려고 하지 마. 팀원들을 믿어봐. 체리나, 상대방이 넘어뜨렸을 때 일으켜 세워주는 거 잘했어. 진호야, 패스가 훌륭했어. 개인 점수보다 팀 승리가 더 중요한 거야. 학생들은 점점 몰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즐거워했습니다. 체육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땀을 닦으며 정리하는 동안 차이령은 이들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단순히 체력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인성과 태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한 학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운동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요. 예전에는 체육 시간이 싫었는데 이제는 제일 기다려져요. 차이령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간들 때문에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체리는 여전히 차이령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었고 민서진은 더 큰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이미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이령과 학생들 사이에 형성된 신뢰와 유대감이 그 폭풍을 견뎌낼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민서진의 서재는 마치 작전 본부 같았습니다. 벽면에는 여러 개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차이령에 관한 자료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주 동안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 차이령의 과거를 캐내려 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민서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몇 년 전 중동 지역의 한 작전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그 영상 속에서 차이령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 무장한 채로 건물에 침투하는 모습, 그리고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지는 장면들. 707 특임단, 대테러 부대. 민서진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던 결정적인 증거를 드디어 손에 넣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교육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울상업고 학부모 민서진입니다. 긴급히 신고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희 학교에 기간제로 온 체육 교사가 학생들에게 군대식 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정체가 의심스러워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서진은 치밀하게 준비한 시나리오를 펼쳤습니다. 차이령이 학생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과도한 체벌을 가하며 심지어 군대식 용어를 사용해 학생들을 위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증거는 있으신가요? 동영상과 사진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사의 과거 이력도 확인했는데 일반적인 교사가 아닙니다. 이틀 후 교육청에서 조사관들이 한울상업고를 방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조사에 학교 전체가 긴장했고 교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차이령 선생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교육 방식을 사용하고 과도한 체벌을 가했다는 내용인데요. 조사관의 말에 차이령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군대식 훈련을 강요하고 학생들을 위협적인 언어로 통제했다는 신고입니다. 그리고 조사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이전 경력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차이령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식 교원 자격을 갖춘 체육교사입니다. 모든 서류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제출했고 물론입니다. 하지만 교육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이니 조사가 필요합니다. 조사는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과의 면담, 다른 교사들의 증언, 수업 참관 등 모든 것이 세밀하게 검토되었습니다. 민서진은 뒤에서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했고 심지어 지역 언론에까지 제보해 이 사건을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한울상업고 기간제 교사, 학생 체벌 논란, 전직 군인 교사의 과도한 훈련 방식 도마 위에 언론 보도가 나가자 학교는 더욱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우선 차이령을 교단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비췄습니다. 조사 사흘째 교장이 차이령을 불렀습니다. 교장실에는 교감과 교무부장도 함께 있었고 모두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차 선생님, 앉으세요. 차이령은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권고 사직을 요청했습니다. 교장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지만 언론의 관심이 커지면서 학교 전체에 부담이 되고 있어서 이해합니다. 차이령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교육 방식이나 성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교무부장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일도 있는 거죠. 차이령은 담담했습니다. 어차피 기간제 계약이었고 언젠가는 떠날 자리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빨리 이런 방식으로 끝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언제까지 나오시면 될까요? 이번 주말이면 정리하겠습니다. 교장실을 나서며 차이령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학생들과의 작별 인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복도에서 윤세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소식을 들었는지 안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이런 일도 있는 거죠.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2, 3반 애들은 선생님 덕분에 완전히 달라졌는데 차이령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학생들, 특히 이도현이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학생들에게는 제가 직접 얘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차이령은 몰랐습니다. 이미 학생들 사이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반전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차이령은 혼자 원룸에 앉아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을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을까? 아니면 결국 모든 것을 망친 것일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몇몇 학생들에게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차이령의 사직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육청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은비라고 합니다. 한울상업고 관련 조사에 대해 증언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백은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이령 선생님에 대한 신고가 부당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직접 목격한 진실을 말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한울상업고 학생이었는데 학교폭력 때문에 그만뒀어요. 그런데 최근에 가해 학생이 저한테 사과하러 왔거든요. 차이령 선생님 덕분이라고 하면서 교육청 조사관은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차이령에 대한 부정적인 증언만 들어왔는데 처음으로 긍정적인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이틀 후 백은비는 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체구의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차이령 선생님이 처음으로 저를 봐준 어른이었어요. 백은비는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1년 전 학교폭력으로 상처받았던 일, 그리고 최근 이도현이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던 일까지. 이도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 그 아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차이령 선생님이 계셨다고 확신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선생님의 영향을 느꼈나요? 이도현이가 저한테 한 말이에요. 선생님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어주셨다고.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어른이 얼마나 될까요? 백은비의 증언은 강력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의 변화를 증언하는 것보다 설득력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 한울상업고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 3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교사 평가서를 작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선생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이도원이 반 전체에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도 심각했습니다. 차이령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안 돼. 우리가 뭔가 해야 해. 학생들은 하나같이 차이령에게 최고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서 옆에게는 진심 어린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으로 체육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첫 번째 어른이에요. 이도현의 평가서는 특히 눈물겨웠습니다. 차이령 선생님은 제게 꿈을 주셨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믿어주셨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방황하고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은 단순히 체육을 가르치신 게 아니라 인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반 학생들도 소식을 듣고 동참했습니다. 차이령이 담당하지 않았던 반의 학생들까지도
그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직접 수업을 받지는 않았지만 2, 3반 애들이 달라지는 걸 봤어요. 복도에서 만날 때마다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진짜 학생들을 생각하는 선생님인 게 느껴졌어요. 윤세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결심했습니다. 차일영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차일영의 군 복무 기록을 정식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국방부 전역 확인서, 포상 내역, 복무 평가. 윤세호가 수집한 자료들은 민서진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내용이었습니다. 차일영은 모범적인 군 복무를 했고 여러 차례 포상을 받았으며 특히 인명 구조와 관련된 공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교육청에 제출해야겠어. 윤세호는 즉시 교육청에 연락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일영의 인격과 교육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동료 교사들의 증언서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차일영 선생님은 제가 만난 교사 중 가장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분입니다.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진정한 교육자입니다. 군 출신이라는 배경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육청 조사관들은 점점 쌓여가는 차일영에 대한 긍정적인 증언들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처음 신고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증거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네. 신고 내용과 실제 증언이 너무 다른데 학생들 평가도 전부 만점이고 동료 교사들 증언도 긍정적이야. 혹시 신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조사관들은 민서진의 신고 내용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제출된 영상들이 편집되어 있고 일부 증언들이 과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영상, 편집 흔적이 보이네. 그리고 이 증언, 실제 목격자가 아니라 전해 들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며칠 후 교육청에서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차일영에 대한 신고는 대부분 허위이거나 과장된 내용이었으며 오히려 그녀는 모범적인 교육자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차일영 교사에 대한 신고는 무혐의 처리됩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신고자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민서진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무고죄로 조사받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상업고 학교 내에서도 그녀의 횡포에 대한 징계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났고 차일영은 누명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직 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그녀가 학교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은 간절히 그녀의 복귀를 기다렸습니다. 무혐의 판정이 내려진 다음 주 월요일, 차일영은 다시 하늘상업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복직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과의 마지막 인사를 위해서였습니다. 체육관에 모인 2, 3반 학생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선생님이 누명을 벗었다는 기쁨과 동시에 그럼에도 떠나신다는 아쉬움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해준 일들 정말 고마워요. 차일영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가서도 증언도 모든 것이 큰 힘이 되었어요. 학생들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평소 시끄럽던 아이들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해요. 여러분도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고요. 차일영은 체육관 바닥에 하얀 분필로 선을 그었습니다. 길고 곧은 선이었습니다. 이 선을 보세요. 출발선이에요. 학생들이 그 선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시 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출발선을 정하는 용기예요. 차일영이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든, 실수를 했든, 상처를 받았든, 그 모든 것을 딛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선에서부터요. 이도현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도 선생님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요? 너희는 이미 충분히 강해졌어. 다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야. 차일영이 이도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특히 너는 진짜 리더가 되었어. 친구들을 이끌고, 잘못을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게 진짜 강함이야. 오체린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처음에 못되게 굴어서 죄송해요. 선생님 뒷조사하고 그랬던 거. 괜찮아. 의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다만 진실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게 중요하지. 차일영은 각 학생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호야, 너의 배려심은 정말 아름다워. 친구들을 챙기는 모습 잊지 마. 수민아, 내가 보여준 끈기와 노력. 그것만 있으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어. 체리나, 너의 똑똑함을 좋은 일에 써줘. 내게는 그럴 힘이 있어. 한 명 한 명에게 건네는 차일영의 말에 학생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하겠습니다.
차이령이 호루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호루라기였지만 이제 그 소리에 담긴 의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삐.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출발선에 섰습니다. 모두가 올바른 체육복을 입고 바른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2달 전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오늘은 경쟁하지 않을 거예요. 각자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목표만큼 뛰면 됩니다. 차이령이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학생들이 출발선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로를 밀치거나 앞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격려의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도연아, 힘내. 체리나, 우리 같이 뛰자. 다들 끝까지 파이팅.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학생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속도로, 하지만 함께였습니다. 빠른 학생들은 느린 친구들을 기다려주고 힘든 친구들은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차이령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뿌듯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 개인의 승리가 아닌 함께하는 성장. 10분 후 모든 학생들이 완주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서로를 축하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팀워크가 느껴졌습니다. 잘했어요, 모두. 차이령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서로가 있고 함께 달릴 수 있는 동료들이 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정리를 마쳤을 때 교장이 체육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낯선 중년 남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차 선생님, 소개할 분이 계십니다. 교장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강남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강남고 교장이 차이령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이령 선생님. 선생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소문이요? 교육청에서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교육 철학과 성과에 대해서요. 그리고 학생들이 보낸 편지들도 봤고요. 강남고 교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정식 체육 교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으로요. 차이령은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생각해보시고 연락 주세요. 강남고 교장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좋은 교사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가 떠난 후 교장이 차이령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강남고는 명문교거든요. 차이령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은 감사했지만 이곳을 떠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차이령은 윤세우와 함께 학교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좋은 기회네요. 고마워요.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윤세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미 여러 일이 있었으니까. 학생들이 걱정돼요. 학생들은 이미 충분히 변했어요. 선생님이 심어준 씨앗들이 잘 자랄 거예요. 차이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차이령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새로운 학교로 가기로 했어요. 학생들은 아쉬워했지만 동시에 선생님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새 학교에서도 우리처럼 문제 많은 애들 만나면 잘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달라졌으니까 다른 애들도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이도현이 마지막으로 차이령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요. 차이령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넌 이미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마지막 날, 이도현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새로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처음 차이령을 조롱했던 그 영상을 삭제하고 대신 새로운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그 사람은 교사였고 우리는 배웠다. 존중은 실력이다. 영상 속에서 이도현과 반 친구들은 진심으로 차이령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이번에는 긍정적인 반응들로 가득 찼습니다. 와, 진짜 멋진 선생님이네. 이런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니 부럽다. 학생들 표정 봐. 정말 달라졌네. 한 주일 후 차이령은 강남고등학교로 향하는 지하철에 몸을 맡겼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울상업고에서의 경험이 자신을 더 나은 교사로 만들어주었다는 것을. 그리고 어디에 있든 자신의 역할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학생들을 믿어주고 그들의 가능성을 찾아주고 함께 성장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차이령이 가진 진짜 힘이었습니다.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차이령은 새로운 학생들을 만날 생각에 설렜습니다. 어떤 아이들일까?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한편 한울상업고에서는 2, 3반 학생들이 여전히 차이령이 그어놓은 출발선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서로를 가르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도현이 새로운 기간제 교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이미 배웠어요. 존중이 뭔지, 책임이 뭔지, 그리고 함께한다는 게 뭔지요. 그 말을 들은 새 교사는 놀랐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차이령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변화들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처럼 말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차이령이 새로운 학교 체육관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호루라기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떠오릅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아이들,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바꾸려면 먼저 나를 다스려야 한다. 차이령, 교사이자 전사였던 그녀의 마지막 수업에서